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가 되는 곳 한강부동산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나의 소중한 자산 지키기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필히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인 등기부 등본을 PC를 통해서 열람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오늘은 PC로 열람하는 것보다 더 쉬운 모바일 인터넷 등기소를 열람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인터넷 등기소의 앱을 다운을 받아야 하는데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시면 좌측과 같은 모양의 앱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다운로드를 하면 되겠죠. 모바일 인터넷 등기소의 메인 화면이에요. 부동산 등기 열람 버튼을 클릭. 오늘은 모바일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다음의 영상에서는 인터넷 등기소의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등기 신청 사건 처리 현황 조회를 알아보려고 해요.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부동산 등기 열람을 클릭하면 부동산을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PC는 5가지였다면 모바일은 간편 검색, 소재 지번, 도로명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검색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모바일 기기에서 등기 기록 열람을 위해 결제하신 후 PC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열람이 가능해요. PC든 모바일이든 한번 결제를 한 등기부는 1시간 안에 재열람이 가능하다는 유용한 팁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지난 시간에는 집합 건물을 열람해 보았는데 오늘은 토지와 건물 2가지를 열람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PC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PC에서는 토지 플러스 건물을 선택하시면 같은 소재 지번의 건물과 토지의 등기부를 한꺼번에 열람할 수 있었는데요. 모바일은 토지와 건물을 따로따로 선택해야 한답니다. 그럼 먼저 건물 등기부를 먼저 열람해 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구분을 건물로 선택하고 검색하고 싶은 부동산의 소재 지번을 차례대로 기록한 다음 검색을 클릭. 부동산 검색 결과가 나왔어요. 부동산 고유 번호와 부동산 소재 지번, 소유자에 대한 간단한 내용이 나와요. 내가 열람하고자 하는 소재지가 맞다면 클릭. 그 다음은 등기 기록 유형 선택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PC와 같아요.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하면 말소된 사항을 포함해서 모든 등기사항이 나오고 현재 유효사항을 선택하면 등기사항 중 말소된 부분을 제외한 현재 유효한 부분만 나오게 된답니다. 그리고 소유자의 주민등록 공개 여부를 선택하는 창이 나오는데요. 소유자의 주민번호를 알고 있다면 특정인 공개로 선택을, 모른다면 미공개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제 열람할 등기부는 다 선택이 되었고 결제만 하면 되는데요. 모바일은 발급은 안 되고 열람만 가능하기에 하나의 등기부 수수료는 700원의 비용이 들어가요. 오늘은 건물과 토지 2가지를 열람할 예정이니 총 비용은 1,400원이 들어가게 되겠죠. 결제는 신용카드, 휴대폰, 선불카드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결제가 가능해요. 결제가 완료되면 내가 보고 싶은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열람할 수 있어요. 모바일 인터넷 등기소는 등기 기록 열람 시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추가로 발생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저는 같은 소재 지번의 등기부를 한 번 더 열람을 했어요. 건물과 같은 방법으로 했으니 그 부분은 생략하기로 할게요. 그럼 이제 모바일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러 갈까요? 해당 등기부는 2페이지씩 보도록 할게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곳은 제가 가려놓았고 중요한 부분을 빨간색 박스를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바로 밑에 건물이라고 적혀 있어요.
부동산 고유번호가 맨 위 우측에 있고 제가 열람한 건물의 소재 지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표제부가 나오고 건물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건물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보시는 것이 좋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갑구를 볼까요?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어요. 등기 목적과 접수 날짜, 등기 원인, 그리고 권리자인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특정인을 공개했다면 소유자의 주민번호가 다 오픈돼서 기록이 된다고 했었죠. 소유자의 주소까지 확인이 가능해요. 제가 발급받은 등기부는 1998년 소유권 보존을 하시고 2011년 매매를 통해 소유권 이전이 되었네요. 여기 보면 매매 목록이라고 나오죠. 매매 목록 제2011에 226호. 다음 페이지에서 매매 목록은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아랫부분을 보시면 페이지 숫자가 나오죠. 총 4장의 등기부이고 우리는 거기서 첫 번째 페이지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이 몇 번 더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매수하신 분은 지분을 2분의 1씩으로 공동 명의로 구입을 하셨네요. 그 다음은 을구예요.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되는데요. 대부분 건물을 살 때 대출을 받으셨다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채권 최고액이 기록되어 있는 곳을 보시면 공동담보라고 나와 있어요. 해당 건물과 토지를 함께 담보로 설정한 것이에요. 토지 등기부에도 똑같이 표시가 된답니다. 이번에 열람한 등기는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었는데 빨간색으로 취소선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어서 그렇답니다. 날짜를 보니 처음에 부동산을 구입하셨을 때 대출을 받았고 12월에 대출을 다 갚고 근저당 말소 등기까지 했다는 표시예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매매 목록이 나와요. PC에서는 매매 목록을 선택해야만 볼 수 있었다면 모바일에서는 선택을 하지 않아도 매매 목록이 있다면 자동으로 같이 열람할 수 있어요. 매매 목록과 거래가액의 부동산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열람한 건물은 건물이 들어선 토지까지 함께 매매가 되었으므로 매매 목록에 같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제 토지 등기부를 볼까요? 거의 대부분 건물 등기부와 같은데 하나의 차이점이 있어요. 해당 토지는 1997년 세무관리과를 통해 압류의 등기가 갑구에 기록되어 있어요.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거래를 할 부동산의 갑구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기록되어 있다면 해당 기록이 말소된 다음으로 계약을 미루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랍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열람한 집합건물의 등기부는 갑구, 을구에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오늘은 근저당과 압류에 대해 알려드릴 수 있어서 등기 열람 소재지를 제가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PC와 다른 점은 모바일 열람용이라는 파란색 글씨를 확인할 수 있어요. 모바일은 어디서든 열람이 가능하지만 문서로 출력이 어렵다는 점이 있고 PC는 컴퓨터가 있어야 열람이 가능하지만 바로 문서로 출력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으로 열람을 하시면 된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PC를 통해서, 오늘의 영상에서는 모바일을 통해서 등기를 열람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반드시 열람, 발급 받아야 하는 서류,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소개해드린 대로 인터넷 등기소의 꿀팁인 등기 신청, 사건 처리 현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